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어제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그 노무현 재단에서 뭐 북콘서트를 하는 걸 잠깐 봤는데 뭐 책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정치 발언은 안 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참지를 못하고 정치 발언을 했더라고. 앞에 조금 보다 말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는 본인도 양심이 있지. 아, 그냥 책 팔러 나왔겠구나. 책 잘 팔면 되고, 뭐, 인혁당 사건을 좀 공론화하고 알리는데,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건 뭐 본인이 뭐 인세 받는 것도 아니고, 재능 기부하는 식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뭐 책이 많이 팔리면 좋은 거니까, 책 파는 것까지야 누가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까지만 했어야죠. 이 정도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어제 그 북콘서트 내용 중에 가장 거슬렸던 대목, 한 대목만 같이 들어보시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제가 깨진 듯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이제 언론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지잖아요.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재래식 언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언론에서 좋게 보도된 기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왜냐하면 좋게 써줄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저의 시대가 있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시대가 끝났대요. 그래서 언제 내 시대가 있었던 거지? 나는 왜 그걸 몰랐던 거지? 막 억울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인들이 되게 좋게 보는 언론사가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BBC 같은 데잖아요. 영국 BBC 방송이 런던의 소호지구라는 데 있습니다. 소호지구. 그 주택가에 있는데, 제가 런던에 여행 갔을 때 매일 아침 그 앞에 갔어요. 그 앞에 동상이 있는데 누구 동상인지 아세요? 예, 조지 오웰 동상이에요. 조지 오웰은 엄청 깨진 사람이요. 살아생전에. 극단적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 조지 오웰 선생 등신대 동상 뒤에 어록이 하나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번역하면 그런 뜻이더라고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든 만약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어록 중에 하나예요. BBC가 말하자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얘기라도 우리는 한다. 그런 뜻으로 거기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어떤 비평이나 이런 걸 듣고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재래 언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세요. 그럼 저도 같이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지만 누군가가 기성 언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야지를 놓는 그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유 작가가 요새는 그런 불편한 얘기 하셔도 이 인혁당 분들처럼 잡혀가서 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만큼 좋아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이고 우리가 함께 세운 정부예요. 말하자면 내란 극복 정치연합을 구성해서 정부를 세워놓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만 돼요. 적대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그분들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얘기를 현재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이 세력의 일부에서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해야만 돼요.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이 그 얘기를 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삶이 불편해질 것임을 알지만 그냥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잡아다가 죽이지는 않잖아요.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야당이 지리멸렬한데 왜 본인이 야당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 얘기는 뭐 저는
지식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도 잘못하면 비판을 하겠죠. 그리고 또 그게 지식인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근데 유시민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는 야당이 질의멸렬하지 않았나요? 박근혜가 탄핵이 됐고 뭐 자유한국당, 뭐 미래한국당, 국민의힘 뭐 이러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렇다 할 대선 후보도 없어가지고 문재인한테 대선 후보 빌려다가 정권 교체를 했던 그런 국민의힘인데 문재인 때는 야당이 질의멸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지금보다도 많았어요, 의석이. 근데 그때는 어용 지식인을 하겠다라고 문비여청가만 높이 부르던 사람이 왜 이재명 정부 초기에 그것도 뭔가 특별히 잘못한다? 이럴 만한 문제도 없는데 특정 계파에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스피커 노릇을 하면서 트집을 잡아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예컨대 유시민이 문재인 정부 때도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 했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유시민이 앞장서서 비판을 했어요. 문재인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 뭉개고 있을 때 유시민이 앞장서가지고 문재인을 비판을 하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낙연의 민주당을 비판을 했어.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점들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재래식 언론들이야 예전부터 재래식 지식인을 비난을 해왔죠.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착각하고 있는 게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유시민을 비판하고 있는 게 문제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진지하게 성찰하지를 않잖아. 유시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금 유시민을 비판을 하고 있어. 그게 단지 유시민이 재래식 언론에 대해서 못마땅한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유시민의 이중적 행태, 특히 문조털레유라는 이 5글자에 압축돼 있는 유시민이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친문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이것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뇌가 썩은 거야. 이건 진짜 뇌썩남이에요. 왜 동문서답을 하냐고. 민주당, 그래, 재래식 언론이 유시민을 깐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에 재래식 언론들이 유시민을 깠을 때 그때 저기 누굽니까? 지식인들도 민주당 지지층들도 유시민을 같이 깠어야지. 그때 다 유시민을 옹호했잖아. 언론에서 유시민을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 민주진보 진영의 매체들까지 왜 유시민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의 자기 성찰도 없어요. 한마디로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썸네일에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유시민은 결코 철들지 않는다. 왜? 유시민이니까. 철딱선이가 없으니까 그냥. 65세라는 나이가 의미 없이 흘러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 정도야. 나이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뭐 좀 지나친 일일런지는 모르겠는데. 몇 대목 더 들어보죠. 더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탄핵 거치고 뭐 내란 극복하는 과정에서 같은 편처럼 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환영합니다.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훈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 맞아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그거 별로
특히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검찰개혁 때문에 그게 주어진 주로 점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검찰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그 서 있는 위치가 다 아주 쫙 드러났고요. 그래서 거기서 슬기롭게 정말 그리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헤쳐나가는 게 저희 사고재단의 인혁당 계승. 내란 극복 과정에서 같은 편처럼 된 사람이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혈주의죠. 그 ABC론의 철학적 출발점이 어딘가를 저는 알 수 있고, 본인이 내란 극복을 위해서 뭘 했는데? 도망갔잖아, 친구 집으로. 자기가 내란 극복했어요? 계엄을 철회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싸웠던 사람 송영길 대표였잖아. 그 송영길이 재래식 언론이 밀어주는 사람이니까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송영길이 어쩌다가 우리 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우리 편이건 지금은 예전부터 우리 편이건 왜 편가르기를 하냐고.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만들자라는 게 대통령의 뜻 아니에요. 그런데 뭐 본인들만 아니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요. 뭐 유시민이 학생운동 했다고 그러는데 학생운동 때 뭐 감옥 간 게 뭐 민주화 투쟁하다 감옥 간 거예요? 응? 무슨 뿌락지 잡는다고 엄한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간 거잖아. 감옥에 갈 때도 또 나불나불 다 불어가지고 뭐 70명인가요? 동지들 70명을 다 본인이 불었다며. 그건 다 뭐 이미 확인된 거잖아요. 그 항소이유서, 야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뭐 제 항소이유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시민이 그렇게 뜬 이유도 항소이유서가 어쩌니 저쩌니 뭐 뜬 것도 그게 뿌락지 때려잡아가지고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항소이유서를 쓴 걸 그게 무슨 뭐 시대 명문이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재래식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그게 무슨 명문이야. 제 항소이유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훨씬 멋있는데?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얘기하길래 나는 유시민이 우리는 예전부터 여기서 뭐 했어 그러면서 알박기를 하길래 저는 뭐 유시민은 그래 사람 두들겨 패고 뭐 감옥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저는 뭐 뒷일이긴 하지만은 학생운동하다 저는 2년 감옥 갔다 왔어요. 김영삼하고 싸우다가 IMF 맞겠다고. 그리고 이명박 때 저 이명박 정권하고 집권 초기부터 싸우다가 국정원에 끌려갔어. 그리고 계엄 때 제가 가평에 살고 있어가지고 늦은 시간이어서 뭐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계엄 해제 의결이 되는 순간까지 12월 3일 10시 30분부터 12월 4일 5시까지 저 방송했어요.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계엄 터지면은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저는 그냥 간첩으로 찍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평에 조용히 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뭐 국정원에 가면 다 기록이 남아있지. 제일 먼저 죽을 사람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예? 계엄이 성공하면 어차피 죽으니까. 예. 저 새벽 5시까지 방송했습니다. 근데 제가 민주화 운동에 내가 지분이 있어. 나야말로 성골이야. 예? 나는 진골이야.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제가? 저 누구보다도 지금 뉴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확장해서 한국 정치에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유시민이 뭘 한 게 있다고. 본인이야 일찍 정치권에 가서 닦아놓고 이미 뭐 90년대에 정치권에 가가지고 다 그 여의도밥 먹으면서 그 다음에 카메라 빨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명세 누리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 무슨 뭐 고생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방배동에 집 있는 사람이. 내가 성골이야. 유시민 꺼져. 그리고 뭐 김어준 그 무슨 성기구나 팔던 놈이 맨날 색드립이나 하고 방송 나와가지고 뭐 연애 상담이나 하는 놈이
무슨 뭐 지가 진보 진영의 무슨 시조새인 것처럼 민주당의 무슨 뿌리인 것처럼 무슨 어디서 개수작을 합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민주당에서 꿀물 다 빨아먹고 꿀 다 빨던 놈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본인들이 뭐 민주화 운동을 혼자 다 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혼자 다 이끌어간 것처럼 어디서 주접을 떱니까? 웃기고도 있어요. 저는 웃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건 지금 내란 극복을 위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 저는 진보건 보수건, 김상욱 의원이건 이현주 의원이건 내란 송미령 장관이건 또 길거리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싸웠던 우리 시민들, 이런 분들 다 영웅이에요. 너는 민주당 출신이니까, 너는 일찍이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너는 이찍이었으니까 너는 2등 민주당원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김상욱 의원 아끼고 지지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유시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저게. 과거 추억팔이 하는 사람들, 갈 때가 되면은 그런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꼰대들이 그러죠. 꼰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흔히 말해서 라떼라고 그러잖아, 라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늙는 거야. 중요한 건 과거도 물론 중요하죠. 과거가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는 현재가 과거의 거울이고 미래가 또 현재의 거울인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런 뭐 역사가 전진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면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과거에 본인들이 뭐 운동권 하면서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거 뭐 고생이라고 한 건지도 전 잘 모르겠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지금까지 뭐 장관도 하고 금배지도 달고 책도 팔고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으면 됐지. 아직까지도 그 민주화 운동 때, 학생 운동 때 조금 나라를 위해서 뭘 한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합니까? 저도 운동권 출신이고 저야말로 진짜 선골운동권이에요. 어찌 보면은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40대 중반까지 거의 뭐 20년 이상 운동을 했지만, 제가 뭐 나 예전에 운동권이었어, 니들은 나한테 다 빚을 졌어, 빚 갚아, 니들은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럴 때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에 갔다 왔어, 우리 국민들은 다 나한테 빚을 진 거야, 나한테 빚 갚아라,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누굴 위해서 한 거야? 민주화 운동을?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장관 해야지? 그래서 민주화 운동 한 거예요? 나중에 나서 나 금배지 달아야지? 그래서 민주화 운동 한 거냐고. 본인을 위해서 한 거잖아. 저는 저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뭐 20대 청춘을 30대 청춘을 다 바치고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저는 섭섭하고 아쉬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 보상도 안 받았어요. 내가 보상 받으려고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지? 근데 본인들은 그 20대 때 뭐 좀 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 먹었으면 됐지. 아직도 본인이 진골 성골 골품제 타령하면서 사람들 갈라치기 하고 이러면 되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거 유시민 얘기하다 보면 제가 45분에는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이 안 나, 열받아가지고.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막 깨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나를 깨고 있나를 제가 막 싹 봤어요.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사이드에서 이렇게 발을 걸치고 비평을 하는 젊은 분들이 저보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이제 여권의 원로로서
싸움 나면 좀 어이 이러면서 말리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 이제 알만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냐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저를 자기 진영의 원로로 보면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우선 예전에 다른 이슈로 비평을 할 때 단 한 번도 저를 그런 존재로 간주하고 혹은 추정하면서 이야기한 걸 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분들이 한 5선 의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처리하는 망나니 같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제 목표가 죽을 때까지 철 안 든 상태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그 역할을 다 하면 나는 안 해도 되잖아. 누군들 이렇게 철 안 든 모습으로 살고 싶겠냐고요. 제가 막 깨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예, 홍영기님, 살면서 국짐이랑 태극기 부대랑 민주진영 문조텔레비만 걸러도 잘 살고 있을 것 같음요. 목소리 큰 가짜들이 출세하고 진짜들은 묵묵히 낮은 곳에서 정도를 가고 아무튼 늦은 밤 좀 씁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산대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저렇게 살 거라고. 끝까지 처리 안 난대요. 예, 철나지 마세요. 뭐 그건 뭐 본인 자유지 뭐. 내가 처리 나건, 처리 안 나건, 예,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예, 유시민은 끝까지 간다. 예, 끝까지 갑니다. 예, 처리 안 난 거 분명히 맞아요. 예, 저렇게 끝까지 가서,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될지, 뭐 나라에 무슨 이득이 될지, 예, 저는 모르겠는데, 그 자아 비만이죠. 예, 자아 비대를 넘어서서 자아 비만인 거예요. 본인이 없으면은,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예,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구하지 않으면, 예, 뭐 일종의 슈퍼맨 컴플렉스인가요? 예, 슈퍼맨 컴플렉스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계는 돌아가지 않아. 내가 철이 나면은, 대한민국은 망할 수도 있어.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큰일 나. 그리고 왜 유시민 작가 그 왜 젊은 평론가들한테만 뭐라 그래요? 예, 차이조님 저한테도 좀 뭐라 그래줘. 예? 나는 유시민 작가를 한 번도 존경해 본 적 없어요. 아, 부러워는 했다. 예, 저런 정도 영향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한 적은 있습니다. 예, 조연아님, 시빈이 말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열받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본인을 무슨 원로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예. 아니, 저는 사실 유시민 작가가 뭐 이렇게 나이가 한참 저보다 어른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왜냐하면 그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는 거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봤거든. 아까 그 뭐 대선 얘기했잖아요. 그 2012년부터 2012년이니까 지금 20년까지는 안 됐구나. 예, 그래도 이제 꽤 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 그 저분이 그 2012년부터 철딱선이 없는 짓 하는 거를 저는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는 좀 원로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 예, 저보다 좀 어린 것 같아. 물론 뭐 육체적 나이야 저보다 많지만은 예, 정신적으로 볼 때는 저분이 저보다 훨씬 더 덜 성숙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와서 그런지 저는 뭐 유시민 작가를 원로로 생각한 적도 없고 원로 대접을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경쟁자로는 생각해요. 라이벌 의식은 좀 느끼고 있어. 예? 유시민의 이제 유일한 라이벌이 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름 이제 재래식 지식인과 그다음 뭡니까 수세식 지식인? 뉴 지식인과 올드 지식인? 예,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라이벌 의식은 좀 느끼고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조차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별로 라이벌 하고 싶지가 않네. 창피하네. 아, 나도 유시민 같은 어떤 영향력이 생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때 가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창피해요. 예? 별로 라이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아무튼, 예, 끝까지 처리 안 나신다니까, 계속 하신다는 뜻이죠. 예, 우리 유 작가님은 아마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초딩인 거지 초딩. 예? 그 어린애들이나 지구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길 때까지 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 본인이 그러니까 자아 비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뭐 뛰어난 지식인이라고 그래도
현실 권력을 이긴 역사가 없어요. 뭐 나중에 가서 뭐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바뀔런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본인은 이제 끝까지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길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렇게 좀 추하게 늙어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차이조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오는구나. 야 50년을 진짜 제가 재하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개고생을 했는데 야 늙음하게 빛을 보내요 제가. 유시민도 가고 김어준도 가고 이제 최한욱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좀 밀어주세요. 야 그동안 개고생했는데 저도 이제 성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당의 성골로 저 거듭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A형 수세식 지식인으로 수세식 유튜버로 제가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밀어주세요.